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좀 제가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단어들 이런 걸 적어 놓는데 지나고 나면은 뭐 빼먹고 뭐 해서 뭐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8일 날 옵션 만기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그 상황만 말씀드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8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매매 동향을 보면 하는 걸 보면 이 코스피는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를 한단 말이죠. 외국인들이 그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야 진짜 너희들 애쓴다. 만기일날 어떻게 하면 하루 빼려고. 왜냐면 낙폭 과대에 따라서 조금씩 올랐거든요. 해외도 오르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봅시다. 8월 8일 날 0.96 1%안 되게 올랐습니다. 레버리지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러니까 이거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니까는 0.5라는 얘기잖아. 약간 뭐 같은 뭐 1% 올라갔다고 봅시다. 그럴 경우에는 오르는 분위기인데 거래소를 눌러버린다. 그랬을 때는 코스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코스닥은 이 코스피 200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. 코스닥은 별개니까. 그러니까 8일날 보세요. 6.75% 거의 7% 올랐죠. 거래소는 1% 오르고 코스닥은 7% 정도가 오른 겁니다.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날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안 팔았으면은 죽여놓지 않았으면 물론 이제 낙폭과대가 이제 거래소 이게 훨씬 심했으니까 이때 뭐 16% 빠지고 했으니까 그 공백은 있으나 그래도 심했다. 그래서 만기일날 선물옵션 만기일날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올리냐 떨어뜨리냐 그걸 보고서 레버리지 인버스로 걸면 되는데 그날은 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. 특히 코스닥 인버스는 한 배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잘 보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빼먹은 거죠. 그런 날은 코스닥으로 레버리지로 매매를 하셨으면 좀 수익이 날 건데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빼먹었네요.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저는 이제 이게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달러는 매매할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일단 거래가 안 됩니다. 이거 예를 들어서 뭐 5천주 만주 샀다 팔아먹을 수가 있나요? 보지도 않고요. 이렇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선물 놓고 그다음에 은선물 골드 뭐 인버스 여기서 말씀 저는 미국 인버스를 다 정리를 했고요. 미국 거를 정리를 했고 일본 거로 갈아탔습니다. 거래 실릴 때 해서 지금 일본이 강하게 나왔다 좀 밀리고 있죠. 지금 뭐 국제 여론이나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얘들이 왜 그러냐면은요. 얘들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깔보고 업수이 여깁니다. 이 우익 애들은 지금 뭐 아베가 뭐 할아버지부터 해서 완전히 꼴통 집안이니까.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경제도 안 좋아질 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건드리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기들 말이 먹힐 줄 알았던 거예요. 그리고 이 냄비 근성이 지들 생각에 냄비 근성이 있어서 시민운동 해봤자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나고 이제 야당 애들이 자기들한테 우호적이니까 온갖 빌미로 뭐 씹어대고 뭐해서 이제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얘들은 본 거죠.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아베가 얘가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. 감각이. 그러니까 미국한테 어느 정도 언질은 줬겠죠. 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막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대처는 잘한 겁니다. 물론 우리 국민의식이 높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. 그래서 저는 일본이 그 인버스를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얘들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. 그죠?
의회에서 뭐 돈 많고 찍어내자 뭐 지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 이제 뻘짓까지 해대니 뭐 얘네들 돈 더 찍어내야 되고 뭐 금리 내릴 거나 있습니까? 일본은 없는데. 근데 요새 계속 환태평양 그쪽으로 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지진, 화산 폭발, 일본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뭐 당장은 아니겠으나.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본 애들 얄밉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했고요. 그리고 이 은을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지수 관련주의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는 관심 종목으로 넣고 그 밑에는 이제 관심을 수치로 바뀌는데 그 히토류 가지고 이제 어제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도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. 히토류 관련주들은 대신에 얼마 전에 무슨 뭐 농물 나와서 뭐 했듯이 또 뭐 애국주 뭐 했듯이 그 테마로 들어가면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셔야 돼요. 마냥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. 제가 3,200원대 이때 매매하고 오버슈팅해서 뭐 3,400원 매매하고 뭐 이렇게 좀 해보고 기본 수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게 왜 매매하기가 그 당시 힘들냐면 10만 주가 안 됐어요. 그 당시 때 보통 3만 주 뭐 이렇게 됐던 겁니다. 이제 그래프로 나오겠지만 근데 근래에 보십시오. 이거 3만 주 5만 주 되다가 10만 주대로 이제 늘어났죠. 그러더니 이제 30만 주 최고치 80만 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기 상투일 수는 있어요. 가격상으로 해봤자 뭐 2% 오르면서 80만 주 거래된 건데 요 모양이죠. 그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. 은이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하면 이 상장 주식수가 늘어날 것이다. 작년에 저 했을 때 제 기억에 600만 주 정도였었거든요. 670만 주. 그 단단 늘어나서 지금 1000만 주가 넘어간 겁니다. 그래서 1070만 주가 된 겁니다. 이게 지금 금보다 많을 거예요. 이것도 좀 늘긴 늘었을 텐데 당연히. 금은 930만 주네요.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골드 ETF입니다. 일봉이고요. 일봉이가 더 잘려 있으니까 일봉이 이렇게 되고 주봉, 월봉인데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요. 이 거래량이 이때 최고치 됐을 때 이때 거래량은 뚫지를 못했죠. 골드 선물은 은을 보겠습니다. 이거 은 이제 은 ETF입니다. 거래가 뚫어버린 거예요, 이거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그 시세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죠. 인베스팅닷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증권 시장이 시작되면 이 증권사 HTS 뭐 직원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뭐 별도로 신청해서 뭐 비용을 하고 해도 뭐 제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. 근데 이 사이트가 더 빠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실시간으로. 그래서 저는 요 땅 시작되면 핸드폰으로 인베스트닷컴을 켜요. 켜서 제가 관심 종목 넣어놔서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위안화 환율하고 뭐 그다음에 은값, 금값 이쪽에서 확인을 하거든요.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처음 보시는 분이 여쭤보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기본 홈페이지잖아요. 여기 시장을 보시면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여러 가지가 있어. 암호화폐까지 다 있잖아요. 여기 원자재에서 금 있고 은 있죠. 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은을 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1시간 뭐 저쪽에서 이제 그래프가 다 나옵니다. 모양이. 근데 여기서 과거 데이터 있죠. 이걸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별로 나옵니다. 그리고
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만져주면 뭐 과거서부터 나옵니다. 뭐 1974년도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가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.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방송할 때 그 삼성전자 외국인의 외산화 이거 혹시 폭탄 만드는 거 같다고 할 때 웬만한 주식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홀짝을 좀 하기 때문에. 근데 장기로 보고 너무 낙폭이 커서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손실률이 뭐 한 35%에서 30, 40%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손절을 했습니다. 손절하고 지금 은선물을 사기 위해서 손절을 했는데 뭐 그 회사가 잘못된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.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시 원위치를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확률과 은을 손절을 하고 그 돈을 자금을 가지고 은선물을 사서 내가 수익을 내면 어느 게 더 이익일까 하는 판단으로 저는 은선물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올 12월서부터 해서 내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앞당겨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좀 바로 맞히고 가지는 않더라도 저는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간 거로 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.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좀 실리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막말로요. 전 세계가 자본주의 말로를 볼 것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다 금리 인하하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해야죠. 다 돈 찍어내고 베네수엘라 짝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. 뭐 지금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미국, 일본, EU 거기서 안 할 이유가 없죠. 막말로 쌍스럽게 얘기하면 의지자지 니노지예요. 니주가리 씨빠빠입니다.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빚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지만 그나마 어떻게든 불려볼래는 사람들은 현금 들고 은행에 돈 넣어놓습니까? 이 저금리 시대에 하다못해 채권 사는 게 낫지. 그러니까 이때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럼 저는 외국 놈들은 전부 다 금사고 은사는데 우리가 해서 우리가 국부가 구하면 되죠.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제 친구 해외에 있는 제임스 강 금은 좀 사는데 샀나 모르겠네. 하여튼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으니까 조금씩 좀 저금만 하거나 보험 들면 내가 보니 금이나 은 사는 게 맞아 지금 친구야. 예, 감사합니다.